자, 토지의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죠. 자, 우선 토지의 특성도 우선 출제를 매년 합니다. 자,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이죠.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또 하죠.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우선 단골 용어가 뭐죠? 부동성이죠. 자, 동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없다. 뭐다? 비이동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뭐한다? 국지화시킨다. 국지화는 뭐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뭐다? 국한.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동을 할 수 없는 건 부동산이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고 작년에 출제된 게 토지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 여기 작년에 출제했었거든요. 동산은 뭐죠? 점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법률적 측면에서 달리하는 근거, 바로 부동성에 근거한다. 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외부 효과. 사례도 많이 내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죠. 위치가 고정이 되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 가치가 오를 수 있죠.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된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정의 외부 효과.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을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사례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인근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옆 동네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러면 옆 동네와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가 도심이 있었고 또 지역이 형성 발전되면서 또 거긴 구도심 또 신도심 생겨나잖아요. 그런 듯이 지역의 특성이 또 달라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의 특성이 또 왜 달라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지역을 또 분석을 해야 돼.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용도성도 파악하고 또 지역의 특성도 파악하는 지역 분석에 뭐가 나타난다? 필요성, 근거가 돼요.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규율이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하고 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돼요. 예?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또 각종 부동산 활동 시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뭐죠? 정보 활동도 있지만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뭐다? 임장 활동도 우리는 중요시이다. 그래서 정보 활동, 임장 활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이게 부동성이에요. 자, 또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또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입지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중요하죠. 입지 선정의 중요성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뭐 특징들이 많죠, 보면은. 이름 위치가 유리한 쪽이 가격이 비쌀까요? 불리한 쪽이 가격이 비쌀까요? 유리한 쪽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뭐 한다? 위치 가격화.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위치 가격화.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하게 한다.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부증성. 자, 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증가시킬 수 없다. 뭐가 나타난다? 비생산성. 생산이 안 돼요. 또 토지의 면적이 뭐하다? 유한하다. 자,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들이 많거든요. 유한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어떻게 돼? 한정된 부증성에 의해서 한정된 토지를 우리는 이용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에 또 뭐가 된다? 근거가 돼요.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또 작년 시험에 나온 용어가 있죠. 작년에 뭐 나왔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돼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점점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무슨 용어? 희소성. 희소성. 희소성이 떴다 하면 뭐다? 부증성이에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쌉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 어제 유현진 선수 어제 야구 보면서 먼저 왕봉승 하나에 어제 500억이 왔다 갔다 했죠. 계약 내년 계약할 때 5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왕봉승 하나에. 야, 여러분 왕봉승 여러분 못해.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지. 희소성이 있잖아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는 희소성이 있어요. 그걸 먼저 아세요? 이 불로소득인 경제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해요. 그 농담 삼아 얘기한 게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요. 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희소성이었으면 대체가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안 되지. 희소성이 있을수록 가격이 비싸요. 항상. 자, 그걸 염두에 두십니다. 희소성은 부증성입니다. 자, 인구는 계속적으로 도시에 집중이 돼요. 도시 토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시 토지에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외곽의 임야나 논밭을 택지로 조성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농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뭐가 발생한다?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죠. 오르면 건물이 점점 뭐가 돼? 고층화된다. 이게 토지 이용에 뭐를 촉진한다? 집약화. 자, 여러분 배운 게 있죠.
예? 집약도란 용어 배우셨죠? 집약도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토지에 투입이 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집약도인데, 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1제곱미터당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이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이 집약적 토지용이고 바로 뭐다? 집약화야. 건물을 고층화되는 거. 이 집약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집약화를 뭐한다? 촉진하는데, 시험에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한 거예요? 조방화를 많이 나지. 농촌에서의 토지용은 조방화, 토지를 많이 활용하는. 네,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하고,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은 조방적 토지용입니다. 네, 도시에서의 토지용은 집약적 토지용, 비도시적 농촌에서의 토지용은 조방적 토지용.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집약화 작년에 또 출제돼. 시험 지문에 작년에 집약화가 떴어. 그 답은 빨리 뭐 나와야 돼? 읽어볼 필요 없이 부증성. 작년 부증성이 정답.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많이 낸다? 물리적 공급. 자, 가격은 Y축, 공급량은 S축인데,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 고정된 것을 우리는 뭐죠?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뭐다? 수직선 형태인데, 이때를 우선 토지에 뭐라고 하냐?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그래서 이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성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결코 물리적인 절대량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 양은 불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뒤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죠. 뒤에 부분이. 뒤에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뭐 한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요거 시험 문제 24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24회 시험 정답을 물었는데 요걸 시험에는 뭘로 출제했어요? 우하향 출제했어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우상향은 토지에 뭐라고 하냐? 경제적, 용도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 자, 여러분, 토지를 수요가 증가해요.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가격은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니까 공급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주든지, 간척 개발이나 공유 수면 개발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늘려줄 수는 있죠. 근데 뭐는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만은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택지 조성에서 공급은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뭐다? 증가시켜줄 수 있다. 요거 28회 2년 전 정답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증가, 늘릴 수 없다로 출제해서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건 경제이론에서도 나오잖아요. 경제이론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여러분 엄격한 의미의 비생산성은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공급,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하고 또 토지에 있어서 가격, 지가라고 하죠. 토지 가격을 지가 상승에 대응해서 공급은 바로 공급이 돼요? 부동산은요, 공급 바로 돼요? 안 돼. 시차가 있어. 택지 조성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지가 상승에 따르는 이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전문용어로 비탄력적. 토지 가격, 지가 상승에 따른 공급의 증가는 뭐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화요일 날 발표했죠? 예? 신도시 그거 토지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서 어떻게 돼요?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한 데는요 한 7, 8년 가요. 옛날은 강제로 수용하지만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 오래 걸려요. 근데 보상 수용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강제로 못 하죠. 뭐 한다? 소송 걸 수도 있지. 판결 잘못 나오면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택지 공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요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토지 가격이 공급이 어려우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집가 상승이 가장 높잖아요. 서울 수도권 여기 보면은. 자, 그런 것도 하나 염두에 좀 두시면서 부증성 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특성도 부증성인데 또 여러분 28회 9회는 부증성에서 정답을 물었고요. 26회 7회는 영속성에서 정답 물었어. 영속성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24회는 개별성에서 물었어. 23회는 부동성에서 정답. 그럼 이제 나올 타임이 뭐가 나올 때 됐어? 부동성이 정답을 물을 타임은 된 것 같아. 자,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여러분이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불변성이야. 자, 그래서 영속성이 나오면 항상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 영속성이 나오면은 토지는 뭐다? 비소모적 재화. 요걸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 소모가 안 된다. 비소모적 재화야.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자, 물리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돼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저번 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합니다.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직접 저번 주 배운 거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토지 특성에서 28회 직접 환원법에 근거가 돼요. 직접 환원법 뭐죠? 토지 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직접 28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네? 요걸 출제했죠. 자, 또 가치에 소모가 없죠. 사용하도 소모가 안 되니까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또 가치에 보전력이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를 높게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요거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는 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또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 가치, 아까 여기 설명했네. 토지 가치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뭐다? 환원한 값인데 이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고 장래 이익을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 예측의 원칙의 근거도 돼요.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어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인데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본인이 이용할 수도 있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이용을 안 해. 소유만 하고 그 토지를 빌려줘서 어떻게 돼요? 뭐를 받아? 지대를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자, 또 토지에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면은 처분 시에 뭐가 나타나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해요? 자본 이득.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에 지대 수입을 뭐라고 한다? 소득 이득. 지대 수입 전문 용어로 소득 이득. 이 두 가지를 토지의 장기 투자면 향유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영속성 우리가 주의해 주시오. 그래서 토지의 비소모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21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개별성 1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네 번째.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려워요.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간,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우리는 비대체성으로 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걸 또 우선 많이 출제하고 또 토지 상품이 또 뭐가 된다? 비표준화.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데 여기는 표준화가 어려워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비대체성이니까 대체 가능성이 낮고요. 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을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가 있거든요. 이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개별성의 특성으로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다는 또 특징이 나타나고 또 하나하나의 부동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급에 있어서의 뭐다? 독점화를 시켜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21년은 뭘로 나타낸다? 비독점으로 출제했었거든요. 독점화를 시켜요. 독점. 또 토지 가격. 여러분 토지 가격, 수익 등이 개별화되거든요. 왜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토지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에 뭐를 나타낸다?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구체적으로 전개를 시키게 돼요. 개별성의 특성. 요거 네 가지를 우리는 28회는요. 28회 시험은 요 네 가지 보기를 네 개에다가 요 부증성만 두 개의 보기를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고요. 또 하나 더 뭐 덧붙여서 또 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주로 내는데 또 하나가 덧붙이면 뭐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토지와 인접, 연결되어 있다. 요게 인접성인데 이것은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접성 거의 출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에 또 누가 들어간다? 토지에 인간이 결합돼. 저기는 인간이 없거든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인문적 특성은 앞에 자연적 특성이 가지는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게 무슨 특성? 인문적. 신축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용도의 다양성.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뭐 한다?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걸 뭐라고 하죠? 최유효용. 요거의 시험 문제, 용도의 다양성이 요것을 계속 출제하는 거죠. 성립의 근거가. 요걸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 뜨면. 자, 용도의 전환, 후보지에서의 전환, 이행지에서 이행을 가능케 하고,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의 용도의 전환, 주상복합 건물처럼 어떻게 용도의 병조, 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는 특성이 우린 용도의 다양성. 자, 그리고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을 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뭐죠? 합병 또는 병합, 또 뭐다? 분할의 가능성.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인접토지와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뭐다? 주어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병 분할하면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 토지의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뭐라고 하죠?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토지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환경 요인 대표적으로 변화하는 게 있죠. 뭐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에 대학교가 설립이 된다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또 가구가 분리되는 현상. 요즘 1인 가구, 야, 요즘에 편의점 날아다니죠. 예? 이 편의점에 보니까 뭐 혼술, 혼밥, 뭐 혼자들 한 게 왜 이리 많은지, 예? 또 통닭도 혼닭 뭐 이렇게 나오네. 예? 아, 닭도요, 이제 한 마리
먹지 못한 분위에서 닭도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나오잖아요. 편의점 가시면은.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가구가 분리된 형상.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조사를 했더니 올해 기준 37%예요. 거의. 엄청납니다. 이 37%로 되는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전문직에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그런 게 이제 있죠. 학교에 학생이 옛날엔 꽉꽉 찼는데 요즘은 없어. 뭐 문 닫을 지경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회적 환경 요인이에요. 그런 게 가구 분리, 교육 뭐 이런 거, 부동산 거래 관해 이런 건 다 사회적 환경 요인인데 요즘 있죠. 신도시 발표하면 제일 먼저 이런 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유, 교통 또 막히냐. 그거잖아요. 도로, 교통 조건 중요하잖아. 뭐, 전철이 연결 그 지역으로 되느냐. 안 되는 지역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느냐. 도로망을 확충하느냐. 요거잖아. 이런 것은 경제적 환경 요인이에요. 교통 체계의 신설이나 변경. 요즘 5차 산업 얘기 많이 하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 또 기술 혁신, 고용, 임금, 정부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상의 정책, 또 세금과 이런 부담, 높은가 낮은가 세금 부담 이런 것은 다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예? 이런 거. 또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한다. 뭐 이런 것은 행정적 환경 요인. 이게 변하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개발지원구역 해제되면 그 지역 토지는 뭐다? 급등하죠? 개발이 되니까. 그럼 그런 행정적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 사례가 주어졌을 때 어디 속하는지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프린트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의 보존력이 뭐다? 우수하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이 가중된다. 맞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접근성이 양호해지죠. 지가가 오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논밭 이면 소지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은 4번.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맞는 질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 교재 26쪽으로 갑니다. 자, 26쪽으로 오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유량. 유량은 흐를 유자거든요. 물이 흘러간다. 이걸 뭐라고 하죠? 플로우 개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데 일주일 흘러가면 주, 한 달이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연, 뭐 주, 월, 연으로 나타내요. 기간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기간을 붙여보고 좀 어색하지 않다. 그럼 유량이야. 근데 어색하면 뭐다? 절약.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요거 진짜 어렵다고, 요거는 어렵다고 질문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계산 문제 못 풀겠다는 거 이해가 돼요. 기간은 무슨 개념? 유량. 자, 여러분 5, 6월 마지막 이론 강의인데 특히 별표 3개 해준 거는요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건 좀 신경 써서 그 부분 하고요. 하다가 본인이 나는 숫자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 그럼 과감하게 제껴버려요. 그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껴도. 또 그거 공부한다고 머리 아프지 마시고 4번 찍어도 3개 맞아요. 8개 중에.
계산 문제 8개, 4번 쪽으로 3개는 맞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예? 민법이나 신경 쓰세요. 왜 그러냐면요. 시험 문제 뭐 나올 거 가르쳐 주면은 무슨 암기비법 안 통해요, 요즘은. 시험 문제. 이해를 안 하면 못 풀어요. 종합적으로 묻거든요. 아직도 암기비법에 2차 과목 큰일 나,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작년에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 학원 1등이야. 1등인데 그 여성분인데, 예? 진짜 웃긴 게 380명 수업 들었는데 20명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자. 웃긴 학원이야. 그래서 그 학생 다 도망갔지. 왜?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강의한 거지. 그렇게 합격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런 학원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이 암기 비법은 절대 안 통한다는 거야. 작년에 암기 비법 한 선생이 원래는 빼고 막 간다고 지금 날랐잖아, 지금. 예? 지금 재수생들이 지금 날렸어. 어디 갈지 몰라. 왜? 작년에 들어봤더니 다 암기 비법 강의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원래 시험에 보면 박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박스 나오면 그 지문이 각 군데서 뽑아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온 지문인지 이건 알아야 돼. 어디서 뽑았는지. 그거면 합격은 거의 90% 돼요. 근데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모의고사 쳤는데 2개는 알겠어. 그럼 괜찮아. 5개 다 모르겠다. 이건 진짜 큰 문제. 지금 2개 하러 돼요. 5개 지문 중에. 그 6월달 가면 한 3개 하면은 합격권에 거의 왔어. 2개는 7, 8, 9 가면서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지문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 그거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 그럼 작년 시험에 보기 중에 3개는 알아요. 배웠어. 근데 2개는 모르겠다. 근데 왜 2개 신경 쓰나, 여러분이? 앞에서 답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보는 거 나면 머리가 갑자기 붕 돼, 시험장에서. 그래서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일부러 출제위원들이 여러분 교재 없는 지문들 뽑아 들어오잖아요. 민법이든 공법이든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시간 오래 걸려야 생각한다고. 그래서 개론은 제껴놓고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출제 기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꼭 이상하게 뭐 이상한 원리를 공부 안 하고 무슨 암기 뭐 공부, 그건 안 통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딱 풀려요. 개론은요, 여러분이 별표 3개만 해도 80점 나와요. 예? 예?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계산 문제 풀지 말고 찍으라 해도 그거 찍는 방법도 가르쳐줬는데도. 작년에 마지막 특강에서 시험지 다 나왔어요. 시험 3일 전에 특강 해줬는데 그걸 가서 3일 뒤에 가서 잊어버려서 못 푼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특강 자료에 정답집이 탁탁 떴잖아요. 지금 문제 요거 우리 며칠 특강 정답, 그럼 가서 맞춰야지,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선정면 들어가고서 우리는 특강을 해요. 왜? 그 전에 하면 문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지금 더울 때 너무 짐 빼면 안 돼, 개론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다 방법이 있어. 푸는 방법을. 찍는 방법.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계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수포자. 수학 포기자입니다. 수학 포기자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하면 되는데. 안 해도 합격인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만 해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별표 3개 안 했다. 그럼 책 안 했다. 그럼 과감히 이렇게 해버리고, 공부 안 할 거 과감히 X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 범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 요약집 보면 200 몇 페이지인데요. 그 중간에 기출 지문 있죠? 요거 빼면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에서 또 한 40페이지 빼면 60페이지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개론은. 뭐 많이 공부할 거 없어. 시험에 나올 것만 하면 돼, 지금은. 자, 그걸 중심으로 최종 문제든 뭐든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특강 안 해요. 여러분 한 8월까지 특강 없어요, 개론은. 별표 3개만 하면 되는데 무슨 특강해.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다른 데서 뭐 특강 뭐 전화 왔는데 뭐 8만 원 받고 특강 뭐 6시간 해달라고 하는데 돈 받는 건 좋지 우리도. 그런데 그 아무 쓸데가 없어. 예?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재수생들을 뭐 그 얘기하는데 재수생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는데 과거의 공부는 안 통한다는 거. 질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재수생들 때문에. 요즘 놀다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엔 3개짜리만 공부하러 가죠. 자, 이제 그렇게 아시고 3개짜리만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과거에 많이 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요거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경제 기초니까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지문상에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 OX 할 때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유량은 기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득인데, 월 소득 1,0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상식적으로. 연간 소득 1,000만 원? 적죠. 그러니까 이게 월, 연이 들어가면 의미가 명확해져. 그럼 그건 유량이야. 유량. 하여튼 기간 넣고 고개 끄덕이면 유량. 소득하면 같이 덧불어 가는 게 있죠. 임금. 월 임금이냐 연간 임금이냐. 임금.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연간 주택 생산량 30만 채. 연간이죠. 하루에 30만 채 생산 안 되잖아. 기간이 있어야 돼. 기간. 주택 생산량. 또 요즘 뉴스 보면요. 월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뉴스 많이 나오죠. 주택 거래량도 뭐죠? 기간이 들어가는 무슨 개념? 유량이야. 근데 시험에 나오면 또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신규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습니다. 2년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되죠. 그럼 2년이라는 뭐가 들어가? 기간이 들어가요. 신규 주택 공급량. 기간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자, 1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량, 1년 동안 우리나라 수입량, 1년 동안이죠. 이것도 유량이야. 그리고 토지는 뭐죠? 연간 지대 수입. 건물은 또 월, 뭐 임대료 수입. 또 회사는 뭐가 있어요? 회사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것은 전부 유량. 유량. 많죠? 요거 말고도. 하여튼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 기간이 안 들어가. 예? 저량. 스톡 개념. 여러분이 수문을 닫은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어요.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졌다. 이걸 우리는 시간도 멈춰진 것을 뭘로 표현한다? 시점으로 표현해. 시점. 그러니까 기간이 나오면은 뭐다? 유량. 시점이 나오면은 저량. 자, 시점 또 말이 되냐 안 되냐 봐야 돼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5,300만 명 인구.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3,700억 달러. 외환 보유액. 현재 시점 뉴스 많이 나오죠 요즘. 가계의 우리나라 부채는 1,500조. 가계의 부채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가 회사의 뭐다? 자산. 회사의 자산 또는 자산 가치가 얼마냐. 예, 이런 거. 현재 시점 자본금.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2%.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이걸 뭐라고 하죠? 주택 재고량. 이런 것은 전부 무슨 개념? 저량. 하여튼 시점 들어가 말 되냐 안 되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고 있습니다. 6번 보시면은 다음 중 유량 개념으로 잘 연결된 건데 임대 수입은 뭐다? 유량이죠. 통화량, 지가, 인구는 뭐다? 저량. 소득, 주택 거래량, 주택 생산량,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유량. 그리고 주택 재고량은 저량.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유량, 저량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을 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24회까지는 한 7번 정도 출제를 했었어요. 또 지문에 보면요. 읽다 보면 기간, 시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OX 할 때 좀 주의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뭐가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수요죠. 수요는 일정 뭐다? 기간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개념이죠? 유량 개념. 소비자들이 뭐를 갖추죠?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 자, 구매력을 갖췄다는 건 뭐죠?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추고 있다? 지불 능력도 갖췄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유효 수요야.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뭐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수요. 자, 사고자 하는 요 말은 어떻게 돼?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죠. 여러분,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지금 숨어 있어요. 자,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데 수요량은 그게 2번 출제를 했죠. 자,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여기 하나가 지문이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면 특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평당 1,000만 원 이런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뭐가 들어간다? 최대가 붙어. 최대수. 최대수. 자, 우리 시험에는요, 수요 개념보다 뭐를 출제하는 게 수요량, 뭐 공급량, 이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 개념, 이거 그래프 갖고 좀 이따 설명하는데, 거기 보니까 유효 수요, 잠재적 수요라는 용어가 나와요. 수요의 분류, 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잠재적 수요는 뭐예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현재 유효 수요가 아니라 그것은 지불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가 할 수 있는 예비적 수요거든요. 그럼 살 의사는 있어요. 그걸 주의하면 돼. 살 의사는 있지만 현재 지불 능력은 없다. 잠재적 수요. 그런데 부동산은 항상 여러분 공급에는 뭐가 있다? 시차가 있어. 그래서 건설업체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2, 3년 내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이 잠재적 수요도 뭐를 해야 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이 그래서 어려워요.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자,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